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영상을 쉬었던 관계로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던 다른 소식들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클볼 투수 팀 웨이크필드가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웨이크필드는 200승 중 186승을 보스턴에서 따내 사이언과 로저 클레멘스에 이어 팀 역대 3위에 올라 있고 선발 등판과 이닝은 역대 1위입니다. 2003년 ALCS 7차전에서 에런 분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지만 2004년과 2007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웨이크필드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은퇴 후 NESN의 방송 패널로 활약했지만 실링이 뇌종양 투병 사실을 공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임팩트를 준 너클볼러는 2012년에 너클볼 투수 최초로 사이 영상을 따낸 RA 디키이지만 클래식한 너클볼을 던진 마지막 투수는 웨이필드가 아니었나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샌프란시스코 케플러 감독이 시즌 종료 3일을 남기고 해임된 데 이어 매츠는 벅슈얼터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스티브 코엔 구단주는 이 결정이 신임 데이비 스턴스 사장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에인절스도 필 레빈 감독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페리 미나시안 단장은 유임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정규 시즌 최종위를 통해 대진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특히 휴스턴이 승리하고 텍사스가 패함으로써 휴스턴이 서부 우승을 차지했고 토론토는 마지막 경기에서 힘을 빼고 템파베이에게 패함으로써 와일드카드 3위로 미네소타를 만나게 됐습니다. 토론토가 와일드카드 2위를 하고 템파베이를 만나는 대신 의도적으로 3위를 한 건 당연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도 템파베이가 더 어려운 상대인데다 템파베이를 꺾더라도 볼티모어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의 알동부진은 사실 볼티모어전 부진으로 볼티모어전이 3승 10패, 나머지 알동팀은 모두 6승 7패였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를 꺾을 경우 만나는 휴스턴 또한 토론토는 두렵지 않습니다. 토론토와 미네소타는 닮은 꼴 대결입니다. MLB.com은 포스트 시즌 진출팀 중 토론토가 공격력 8위, 미네소타가 9위, 마운드는 토론토가 2위, 미네소타가 3위로 두 팀 모두 공격력을 하위권, 마운드는 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내일부터 3일 연속으로 미네소타 타기필드에서 열리며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반에 시작합니다. 1차전은 가즈먼 대 파블로 로페스, 2차전은 베리오스 대 소니 그레이, 3차전은 베시 대 조 라이언이 예상됩니다. 기쿠치가 불펜에서 대기하는 반면 류현진은 현지에서 로스터에 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후반기에 좋지 못했던 미네소타는 마에다를 불펜에 대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날 전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됨으로써 가즈먼을 아낄 수 있었던 토론토는 베리오스를 2차전 투수로 결정했습니다. 베리오스가 마지막 두 경기가 좋지 않고 배싯은 시즌 마무리가 엄청났지만 미네소타 출신인 베리오스가 타기필드 적응력이 더 뛰어난 데다 배싯의 미네소타전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차전은 아메리칸 리그 탈삼진 1, 2위 간의 대결로 2차전은 ERA 2위 그레이가 나서는 미네소타가 선발 대결에서 우위라고 보면 3차전은 배싯의 토론토가 앞서지만 미네소타는 라이언을 빠르게 빼고 마에다, 베일리 오버, 거스 바랜드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선발 대결에서는 박빙이고 불펜도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은 결국 방망이에서 승부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토론토는 원정에서 방망이가 잘 터지고 미네소타는 홈에서 잘 터진다는 겁니다. 미네소타는 1라운드 트리오인 벅스턴, 코레아, 갈로가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루키 트리오인 로이스 루이스, 맷 월러, 에두아르도 줄리엔과 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뛰고 있는 맥스 케플러입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은 좌상바라는 것으로 우한 상대 홈런 합계가 62개인 반면 좌한 상대로는 7개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류현진과 기쿠치 없이 우한 3명으로 구성된 토론토 선발진은 미네소타에게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수는 무릎, 복사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99경기를 결장한 루이스입니다. 18경기 구간 말로 홈런 4개를 치기도 한 루이스가 이꾸었고는 미네소타에게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마지막 10경기를 결장했고 코레아, 벅스턴과 IL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토론토 타선의 열쇠를 쥔 선수는 게레로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00이었던 OPS가 올해 0.788까지 떨어진 게레로는 홈런을 때려내지 못하는 데다 최근에는 바깥쪽 변화구에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토가 홈런보다 연타의 팀인 걸 감안하면 3번 타자 게레로는 그 대열에 가세하거나 번번이 맥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네소타의 포스트 시즌 징크스입니다. 미네소타는 2004년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요한 산타나가 7이닝 무실점을 하고 양키스의 2대0 승리를 거둔 이후 포스트 시즌 18경기 연속 패배와 9시리즈 연속 패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18경기 연속 패배는 미 4대 프로스포츠 신기록에 해당됩니다. 6번의 시리즈에서 2승 16패에 그쳤으며 현재 13연패 중인 양키스를 만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네소타는 같은 기간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도 포스트 시즌 1승 9패입니다. 그리고 1차전을 지게 된다면 이 압박감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두 번 모두 텍사스를 꺾지만 ALCS에서는 패했던 토론토는 2020년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템파베이, 지난해에는 시애틀에게 2연패를 당해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에이스 대결에서 마노아가 5.2이닝 4실점에 그침으로써 루이스 카스티오에게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즈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디 애슬레틱 패널의 투표에서는 토론토 65대 미네소타 35입니다. 다른 매치업도 살펴보겠습니다. 템파베이와 텍사스는 템파베이 80대 텍사스 20으로 토론토 미네소타보다 차이가 더 큽니다. 템파베이에 부상 선수가 많지만 다저스 휴스턴과 함께 최근 5년 동안 포스트 시즌을 거르지 않으며 쌓인 가을 야구에 대한 내공과 텍사스가 마지막까지 전력 투구를 하고도 서부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서 템파베이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습니다. 1차전은 글래스나우와 몽고메리가 격돌하고 템파베이가 2차전을 애플린으로 예고한 반면 텍사스는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는 필라델피아 95대 마이애미 5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필라델피아의 제귤러, 에런 놀라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는 반면 마이애미는 알칸타라의 시즌이 아웃되며 헤수스 루사르도와 브락스턴 게럿이 1, 2차전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루사르도와 게럿은 올해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4경기 3승 4.33을 기록했지만 필라델피아는 좌한 선발을 상대로 30승 21패이며 좌한을 잘 패기로 유명한 팀입니다. 역대 포스트 시즌 진출팀 중 가장 나쁜 득실차를 가진 마이애미는 한 점 차에서 33승 13패라는 최고의 성적을 냈지만 저는 정규 시즌에서 잘했다고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지는 건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러키와 애리조나는 미러키 85대 애리조나 15입니다. 미러키는 우드러프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물론 가을 야구를 완전히 거를지도 모른다는 초대형 악재가 터졌지만 코빈 번스, 프레디 페랄타, 웨이드 마일리로 선발진을 꾸릴 수 있는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그 여파가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애리조나는 최종전에 켈리를 등판시켜 1차전에 브랜든 팟을 내게 됐고 잭 갤런이 4일을 쉬고 2차전, 켈리가 4일을 쉬고 3차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갤런은 홈에서 12승 3패 2.47인 반면 원정에서는 5승 6패 4.4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디 애슬레틱 투표는 토론토 65대 미네소타 35, 템파베이 80대 텍사스 20, 미러키 85대 애리조나 15, 필라델피아 95대 마이애미 5입니다. 그리고 도박 업체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리즈 중에서 업셋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후 5시 반 라이브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